대학교 교수님이시자 과학정책연구소장이신 권기석 교수께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사모니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석 이사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사모니터에서 이분이고 빅데이터는 적분이라는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빅데이터는 적분이다. 지금 권기석 교수님은 한국과학기술원물리학 이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권 교수님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동일대 행정학과 교수진을 연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에 걸쳐서 권기석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기석 교수님에게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여기 스펙스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안 보이죠? 조금 전에 문돌이라고 했는데 제가 문돌입니다. 네. 저는 학부를 물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정책학을 전공해서 지금 행정학과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학과에 있으면서 창업을 해서 총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교수 창업을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학정책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복잡하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휴강을 하고 왔는데 여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약간 죄의식이 조금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아까 창업팀을 만들 때도 이런 문돌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공학 베이스의 학과에 소속이 되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과적인 소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 철학, 또는 사회과 이런 쪽에 또 같이 이 지혜를 결합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경영학에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아주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경영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실패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경영 마인드의 부족이에요. 경영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마인드의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에 대한 초점, 과학이 경영적인 또 사회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제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응용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사문 인터넷에서 사람이 어떤 옷, 웨어러블 디바이스, 옷 같은 걸 입으면은 그 옷에서 여러 사람의 심장 맥박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하고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연구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거기서 또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막 쓰시는 이런 SCI 논문에서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세 가지가 연결이 돼서 어떤 만들어지는 이런 사물 공간의 연결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물인터넷 기술은 세 가지 주요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센싱 기술입니다. 사물끼리 서로 연결이 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정보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밝기,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센싱만 하면은 이런 물건들이 센싱하면 그 물건 센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이런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각각 개별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 디바이스, 개별 디바이스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는 이 디바이스의 집합이 예를 들면 만약에 사람이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게 될 경우에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사고가 안 나게 교통이 원활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전체의 데이터 개별의 자동차들이 전체 데이터망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서비스, 사람과의 인터페이스, 사람한테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업적으로 또는 사람의 필요한 형태로 연결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이 옷에서 어떤 정보가 생산된다면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문하는 때 그 방문 기록이 나의 개인 소유이면서 그것을 지금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까지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보안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이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문고리로서 이런 기술이 사회적으로 실제로 활용이 되려면 아주 해결해야 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과연 정보와 페이스북 회사와 나 사이에 이런 지적 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아주 법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술과 이런 사회를 항상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선들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선들과 점으로 이루어진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결이 많을수록 둘 사이에 관련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양을 다 다르게 해놨는데요. 네모난 것은 기업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산업의 분야, 세부 분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이제 기타 주제어들을 이렇게 해서 과연 사물 인터넷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가,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본 그림인데요. 여기 본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뭐 웨어러블, 헬스케어, 영화, 핀테크,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언론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 KT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내의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 연구자들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미국의 사물 인터넷에서 앞서간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연구자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쓴 그런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유사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주제어 트렌드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 분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시면요, 사물 인터넷 연구가 몇 년, 2, 3년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1000건 정도의 논문이 있는데 2007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012년까지는 미미합니다. 근데 2013년 이후에 갑자기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진짜 2,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근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이 작은 거는 아직 2016년이 다 안 끝나서 아마도 2016년 12월이 지나면은 훨씬 더 저기 그림을 뚫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5세기, 16세기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영국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잡는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 글로벌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사회경제 그쪽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그때 어떤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앞지르고 더 잘 살게 되고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앞질러 왔죠. 또 어떤 기업들을 앞지르고 지금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회사 52권 하면은 대부분이 다 IT 쪽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IT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그것을 준비하고 그 기회를 잡은 기업들이 상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 회사에 들어갈 때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또 이런 사물 인터넷의 어떤 기술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단서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붙이게 되면 우리가 파도가 탁 오면 그 파도를 올라타면 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 그 다음에 변화하는 큰 거시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림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 연구의 워드 클라우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크기가 크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언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터넷, 모델,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서플라이 체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따가 볼 건데 한국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뭐 모델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연구개발 방식하고 문화하고
선진국하고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분야로 분석했을 때도 나타났는데, 어쨌든 좀 상당히 또 센서라는 그림도 있죠. 분홍색으로. 그래서 일단 크게 빈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이러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단어들을 서로 연결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많이 됐다는 이유는 같은 논문에 출연했기 때문에 연결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왼쪽 위에는 이게 안 되나요? 네. 흰색이라서 왼쪽 위에는 센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센서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센서가 중요하고 이들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이 중요하죠. 플랫폼을 깔아놔야지 플랫폼을 선점했을 때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플랫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상업적인 활용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이 제품으로 나오고 그 제품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가치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경제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선진국에서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클라우드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모델링, 상업적 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사물 인터넷의 연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주제를 추출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색깔로 이루어진 것들은 서로 연결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녹색끼리 서로 연결 관계가 많은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빨간색끼리 서로 연결 관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주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왼쪽 위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월드 옆에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녹색에 보면은 에너지와 파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사물들이 공간에서 돌아다니려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디바이스가 파워를 쓰게 되는데, 이 파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전력으로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파워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에너지, 파워,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왼쪽에 빨간 부분에는 바로 이제 이 상업적인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 밸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연구를 비교시켜서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구나, 정책적으로 또는 비어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조금 전에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될수록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 푸른색일수록 예전에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들이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상업적인 부분, 또 에너지 세이빙, 그래서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바이스들이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뜨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붉게 돼 있으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 영역에 있는 단어들이 연구가 핫하게,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에너지,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또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에너지 하베스팅.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걸으면서 이 걷는 동작 때문에 에너지를 저희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술들이 IoT와 관련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미국에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들, 연구소 그런 것들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저 중간에 있는 게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인데 중국 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 자체가 시범 마을에서 IoT를 실제로 그 시스템을 실험해 본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그림 하나 그리면 미국의 연구자들이 중국하고 많이 협력 연구를 한다라는 점이 재미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관의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A,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아주 미국과 IoT와 관련해서 협력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연구자들이 협력 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 브라질. 그래서 이런 개도국의 연구자들하고 협력 연구를 많이 한다. 즉 그런 제3세계의 어떤 테스트베드 뭐 이런 활용 목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다음 지웠어요? 이제 드디어 한국입니다. 한국도 아주 최근에 근데 왜 이거 메모리가 왜 없다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이거 아닌가? 거기에 메모리 대한 이거 우리가 클라우드 분석 녹화할 때 매니지먼트, 메모리 카드 디바이스, 보면 빨간색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깜빡깜빡거리는 디자인. 건 뭐예요?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런 상업적인 부분 20분마다 기술 자체에 대해서 세부 기술에 초점이 그건 알고 맞춰져 있는 걸 볼 있었는데 수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게 메모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아 원래 그런 자동차, 거예요? 또 아, BT 네, 분야의 여러 가지 그럼- 기술들, 환경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선진국과 지금 끊을 수가 한국의 없어요. 연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네, 본 적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스페시픽한 영역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법시적으로 사회와의 연결 또는 매크로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노벨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아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스페시픽한 세부적인 기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까 전력관리 시스템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력관리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연구, 그것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프로토콜, 이런 일반적인 사업 인터넷 시스템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는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네트워크 분집을 만들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단어를 이렇게 색깔별로 분집을 한번 입혀보면은 이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이 안에서의 알고리즘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 빨간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또 파란 경우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색깔에 따라서 많은 최근에 하는 거와 이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는 옛날에 하는 연구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돼서 상대적으로 옛날에 하는 연구라면 최근에 오면서 저런 퍼포먼스, 그런 시스템 자체의 성능, 운영의 성능, 플랫폼에 관련된 연구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최근의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연구는 알고리즘과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 플랫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한국의 연구 기관들 사이 연결망입니다. 이렇게 주로 국내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죠. 위쪽에 경희대학교, 카이스트, 아래쪽에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경북대학교 등등 이러한 기관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중국과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 연구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좀 더 다변화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물 인터넷 연구 개발과 선진국의 사물 인터넷 연구 개발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서 보안, 정보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